자, 여러분들이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신문이 창간돼요. 독립신문이 창간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 만들어졌고, 그리고 사람들이 한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겠죠. 그리고 부정부패한 관리도 비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실었다고 합니다. 독립신문 창간은 대표가 누구였냐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어요.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됐고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독립협회를 세우게 돼요. 이 독립협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? 바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.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 독립문은 프랑스의 개선문 있어요.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근데 이 독립문은 왜 만들었냐? 그래, 우리가 독립하자, 조선이 독립하자고 만든 거야. 근데 누가 간섭하니까 독립하자? 일본? 일본이 간섭하니까 독립하자? 아니에요. 이것은 일본의 간섭에서 독립하자 그게 아니야.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독립문이 이대로 그 만들어져 있도록 세워져 있도록 일본이 그냥 놔뒀을까요?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. 이 독립문이 만들어진 것은 1897년이에요.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1905년이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국권 침탈한 것이 1910년이에요.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 완전히 뭐 장악하고 있던 그런 건 아니었어. 근데 이 독립은 누구로부터 독립이냐면 청나라로부터 왜 독립이에요. 청나라. 청나라로부터 독립입니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 지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돼요.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라는 걸 명시해 둔 항목이 있었죠. 그거 왜 그랬다고 그랬어?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그래야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. 그러니까 이 독립문은 결국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는 의미에 세워진 겁니다. 왜냐면 그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가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다 세워졌다. 뭐 그 조금 앞에다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그 영은문이라는 것은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어요. 접대하는 그런 맞이하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좀 독립하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.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독립문을 만들었는데 이 독립문은 누가 만들었냐? 이거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, 자금이. 이 자금은 우리 백성들이 다 모았어요. 백성들이 모았고 그다음 독립문을 만들었으면 이제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 현판을 달잖아요. 독립문 써있단 말이야. 한글로도 써있고 뭐 한쪽에는 한자로도 써있고 그래요. 반대쪽에는. 근데 이 현판을 쓴 사람은 누구냐? 누가 썼냐? 이완용이 썼다고 합니다. 물론 이거는 아주 확실치는 않아. 지금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이완용과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두 사람 다 이제 독립협회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완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친일파예요.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팔아 넘긴 사람이죠. 조선을 팔아 넘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 독립협회 활동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현판을 썼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그때 당시 뭐 1924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독립문이 세워진 후로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지만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그 시체가 좀 다르다 해서 뭐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쓴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이완용이 썼다고 합니다.
독립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독립문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분명하게. 그리고 뭐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도 열었다 하는데, 여기서 뭐 사람들이 서로 러시아나 열강의 그런 이권 침탈을 비판하고 나라 정치를 바로잡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하고요.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,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신문 창간했는데 이 사람 나중에요. 근데 독립신문 내용에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또 약간 친일적인 내용도 많았어요. 그리고 친미, 미국을 찬양한 내용도 많았고, 이 사람 나중에 독립신문사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문사를 일본에 넘기고 미국으로 갑니다. 근데 일본에 넘기려고 하는 게 잘 안 돼.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기고요. 자기는 막대한 연봉을 받게 되죠. 연봉을 받으면서 미국에 살아요. 자기는 미국에 살고, 미국 이름은요, 이 사람 미국 이름이 있어요. 필립 제이슨이라고. 나중에 이 사람 유골이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그 묘비에도 묘비명도 필립 제이슨이라고 써 있고요. 또 나중에 본인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, 이제 다 잊어버렸다,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독립협회 사람들이 서재필에게 돌아오라고, 미국에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답장을 쓸 때 대한제국을 가리켜서 조선 정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귀정부라고 말을 해요. 귀정부.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아니라 당신네 나라라는 뜻이야. 그러니까 서재필은 조선을 자기네 조국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들을 보면. 그리고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했고, 끝까지 미국 그 이름을 썼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고종이 러시아와 미국이 힘을 빌려서 좀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라는 거, 미국이 바라는 거 다 해줬죠. 근데 미국이 바라는 것도 많았단 말이야. 근데 그 미국이 바라는 거를 서재필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막 찬양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. 그런 얘기도 했고.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이권을 챙기는 것도 많았고, 또 미국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심했고요.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다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. 물론 서재필이 좀 근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맞는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이런 관련된 책자를 찾아보고 해야 돼.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,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그 내용만 딱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또한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에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. 알겠죠? 자,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.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.